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이 집회를 중계방송해 주시는 우리 유튜브 1인 대표님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5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5월 29일. 오늘로 1521일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서청대 외로운 독방에서 문재인 정권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로 1521일째 불법 감금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검찰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침 지금 위치한 이 위치가 왼쪽으로는 대검찰청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서울지방검찰청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법조타운입니다. 2년 전 여기에서 바로 이 위치쯤에서는 이른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저 주사파들이 집회를 가졌고, 우리 저 언덕배기에서는 저희들이 조국도 규탄 집회를 가지던 그 격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주 2주 전에 장관을 임명을 했을 때 정말 참 더구나 여성 장관, 그분은 온갖 비리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제자들 논문에 자기 남편 이름 집어넣는 것만 13건이 나오고 해서 오죽하면은 여자 조국이다 하는데 끝까지 임명 강행했죠. 그런 식으로 여야 청문회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일방 통과시킨 것이 32명인데, 자, 지금도 또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이제 청문회를 끝내놓고 이제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임명이 강행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검찰총장도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 봤더니 지난번 그 장관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도대체 문재인이는 장관감을 어디 가서 쓰레기통에서 뒤지냐 그랬는데, 검찰총장 김오수 후보자 역시 부적격자, 도덕성도 없고 그저 좀 출세하고 싶은 시류만 타는 출세주의자였고 그렇습니다. 자, 이자가 조국이 추미애 밑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하다가 작년 봄에 그만두었는데, 이번에 검찰총장 임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법무부 장관 그만두자마자 어느 법무법인에 가서 월 2,900만 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연봉으로 따져서 3억 한 5, 6천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분이 거기 가서 맡은 사건이 이른바 라임 사모펀드 사건을 맡았다는 겁니다. 자, 이 정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큰 비리가 없었습니다. 안 터져 나왔습니다. 비리가 없던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비리가 많았지만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스캔들로 확대가 안 된 건데, 자관 이 정부 들어와서 금액으로 따져서 가장 큰 금융 비리가 바로 라임 사모펀드 사건인데, 라임 자산운용 대한민국 사모펀드 1위였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4,600명이 관여가 됐고 그 규모가 1조 한 6천억이나 되는 거대한 금융 비리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 운영 주치자 몇 명만 들어가고 지금 조용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보다는 좀 규모는 작았지만은 옵티머스라고, 여기 사모펀드에도 한 1,000여 명의 5천억 정도의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자마자 동시에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임을 했다 이겁니다. 자, 법무부 차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물론 수사는 검찰청 검사들이 하지만은 법무부 차관으로서 그 검사들의 이 사건을 갖고 있고 사건을 지휘해야 될 입장에 서 있는 김오수가 옷 벗고 나가자마자 그 최대 금융비리라는 라임펀드 그쪽을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충돌 문제 아니냐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검찰청에서 잡아 넣어야 될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 옷 벗고 나가자마자 민간인 신문이라고 바로 이 변호를 맡는다. 이 사건 내막을 다 알고 있고 한데, 그래서 이해상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공기업 사장을 지내고 나왔지 않습니까? 공기업 쪽에 일을 하고 나오면 최소한 2년 동안에 자기 업무와 관련된 사건은 업무와 관련된데 재취업을 못하도록
취업 제한 규정이 있는데, 그래 이 비리가 저질른 라임 자산운용사를 잡아 넣어야 될 입장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옷 벗고 나오자마자 반대편에 서서 변호하는 변호사 맞는다 이거는. 그럼 거기 얼마나 많은 수임료를 받았을까? 과연 그게 월 2,900만 원 받는 그거로 때웠을까? 자, 지금 양심 있는 법조인들은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자, 법조인들은 변호사라는 자격을 갖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나와서 변호사 업무도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변호사법 위반이 가장 큰 범죄예요. 아니 이 정도로 그래 도덕성이 없고 상식이 없는 사람이냐 이거란 말이야. 그 외에도 뭐 많죠. 김학의 불법 출국 범죄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출국을 금지시키기도 했고, 그 아들이라는 친구는 산자부 산하 공기업에 전문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 이력서를 봤더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른바 외국어 시험 토플 항목은 아예 기재도 안 했는데 가족난에다가 당당히 아버지 직업 검사, 서울 북부지검 검사장, 그래서 그냥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또 조국이 딸내미 아들처럼 아빠 찬스 써가지고 취직한 거 아니냐. 하여튼 이런 식의 인물을 검찰총장에 지금 임명을 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김호수를 얼마나 문재인이가 좋았냐면은 작년 법무부 차관 그만두고 나오자마자 금융감독위원장에서부터 국가권익위원장, 하여튼 일자리를 5개를 주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그래 그나마 존경받을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이 2번이나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강하다고 그래서 감사위원을 2번이나 퇴짜를 놓은 사람을 그래 드디어 이제는 검찰총장이 임명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뻔한 거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제 임기 채우고 물러나서 다시 이제 비리로 감옥수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위한 방탄 법조 3인방을 임명을 했다. 첫 번째는 공수처장에 김진욱이를 임명했고, 두 번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판정에서 풀려나려고 대법원장 김명수를 임명해 있고, 그리고 이번에 고발할 검찰총장에 김오수를 임명해서 방탄 3인방을 임명을 해가지고 퇴임 후에 감옥에 안 가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김오수라는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도 얘기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고 또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줬느냐. 딴 거 아니다. 고향이 저쪽 전라도고 조국이 추미애 잘 모신 희르에 영합하는 그 능력이 출중한 거 외에 딴 거 있느냐.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믿으면 안 돼요. 저쪽 사람들, 영악한 사람들 세상 바뀌면은 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경고를 하나 드립니다. 그렇다고 문재인이 내년에 그냥 편안하게 양산에 가서 농사 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벽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1500일째 감옥에 쳐넣고 우리 우파 정권에서 국정원장 지낸 사람 4명을 잡아넣고 200여 명 우파 인사들 잡아넣은 그 한이 맺혀서 그 하늘로 그 원한이 뻗쳐서 잠편이 못 잘 겁니다. 200년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200년은 지금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이 김오수를 임명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어떤 또 일이 벌어지느냐. 검찰이 그동안 많이 약화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건은 이제 경찰에서 1차 수사를 맡고, 검찰에서는 이른바 6대 사건이다 그래서 부정부패 사건, 공직자 어떤 비리, 공직자 비리는 또 공수처가죠. 또 기업인들의 어떤 금융 이런 비리, 그 다음에 선거사범, 그 다음에 방위산업에 관련된 그런 비리, 그 다음에 대형 참사라든가 이런 6대 사건을 검찰이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6대 사건도 수사를 하려면 이제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거나 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공무원 비리를 한다면은
검찰총장 지시를 받도록 검찰조직법을 지금 개정을 한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이걸 검수완박이라 그래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인데 이 검수완박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조직법 규정을 고쳐가지고 이제 이런 큰 사건을 하겠다면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직접 받거나 아니면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 간단한 겁니다. 이 정권이 관련된 비리를 수사를 아예 깔아 뭉개버리겠다고 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이게 지네들 편, 이 주사법 편들, 이 정권에 관련된 거면은 가급적으로 깔아뭉개고 반대편에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태극기 세력들, 야당만 지금 잡아 족치겠다는 겁니다. 자, 검찰도 지금 부글부글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다수 검사들, 양심 있고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거 참고 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지휘도 또 문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재인이가 정권 취임하고 나서 4년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 망치는 아주 진짜 엉망인 조치가 뭡니까? 바로 원자 발전을 폐쇄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비리가 많았는데 누가 밝혀냈죠? 감사원에서 밝혀냈습니다. 자, 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 우선 경제성 여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3자 회계사 법인에서 만들어 온 게 보니까 자기들 원하는 수치가 안 나오니까 청와대에 있는 그 당시에 산자부 정책비서관이라는 자가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그 경제성 평가 조사를 고쳐라. 그렇게 막 닥달을 하고 했던 자가 최희봉이라고 지금 가스공사 사장으로 가 있는 최희봉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백운규 이사장은 백운규 장관은 뭐 했어요? 그 공무원들 안에 서류를 전부 조작하면서 심지어 뭐 하라니까 밑에 과장 보고 너 야 죽고 싶냐고 그런다고. 그리고 이 친구 밤중에 들어와가지고 이 감사에 들어오니까 뭐 500건에 가까운 문건을 전부 밤사이에 다 파쇄를 시키고 이러한 비리를 다 밝혀낸 것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팀이 밝혀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원전 비리 사건. 이것을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당시 장관이던 백운규하고 청와대에 있던 최희봉이하고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은 최소한 기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자, 지금 검찰총장 대리를 하고 있는 조남관 차장이 제가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결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운규 장관, 최희봉 비서관 원전 비리 사건 수사가 지금 딱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중앙지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금 수사한다고 검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관련된 그 밑에 직원들 조사를 하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해서 직권 남용을 했다고. 자, 그렇게 우리가 그나마 이 정부에서 제대로 된 비리를 하나 밝혔다고 정말 통쾌하게 여겼던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수사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될 백운규 장관,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기소를 거부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바로 지금 이 시간 현재 검찰의 민낯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검찰이 그렇게 해도 그럼 어쨌든 현 정권의 임명을 받는 검찰이지만은 우리는 봐왔습니다. 김영삼이 아들 김현철이 부통령으로부터 김현철이 잡아넣는 걸 봤었고 김대중 말기에는 김대중 아들 셋이가 차례대로 구속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검찰에 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중앙지검 앞입니다.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검사분들 일어나십시오. 사법집행의 그 정의로운 사법집행을 우리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러한 정의를 포기할 때 우리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 누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은 살아나야 합니다. 김오수가 검찰이 되든 김오수 할매가 검찰이 되더라도 정의가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현재 대한민국 70여 년 이 민주헌정사에서 검찰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하고 검찰이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시기가 처음입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양심적인 검사들, 정의로운 검사님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법 정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는 대다수 검찰을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국가보안법 반대 청원에 서명해 달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자, 국회에 법안을 만드는 법은 국회의원들이 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도 비겁해가지고 지가 발의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 정교조라는 단체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니까 이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청원서를 내도록 해가지고 2주 전에 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넘어가면은 청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발의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 정교조가 청원을 하고 바로 10만 명 청원 동의가 이루어지니까 그걸 토대로 법을 만들어서 드디어 지난주에 국가보안법 개정안 폐지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저 우파 유튜브들 단톡방에 돌아다니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에 우리도 동참을 하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 초까지 최소한 우리도 10만, 20만, 30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 이 절차를 막아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 청원에 스마트폰을 꺼내 가지시고 그럼 한 1, 2분이면 다 청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왕 말씀 나오고 자, 국가보안법을 있다고 해서 거기에 문제가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다수 전체 국민들 중에 정말 99%는 국가보안법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은 그게 조알로 간첩들인 거죠. 북한에 동조하고 있는 부역자들, 그자들만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뭘 하겠다는. 쉽게 말하면 이 멀쩡한 대낮에 간첩죄를 이제는 대놓고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아직까지 헌법 4조에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북괴라는 집단은 이적 집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엄연히 살아있는데 백주 대낮에 간첩죄를 공공연하게 하겠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이자들 음모를 봉쇄해야 됩니다.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국적법 개정안이 또 나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적법이 뭐냐? 우리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사는데 그 외국인들 중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애를 놓으면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주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인이 돼야지 자기가 국적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성인이 돼야지 귀화 신청을 해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이민의 나라라는 미국에서도 성년이 돼서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는 알다시피 미국 헌법 독립선언서도 외우게 하고 영어를 제대로 하는지 미국 법규를 이해하는지 그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영주권 가진 외국인이 놓은 자녀는 신고만에 그냥 주도록 하자.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결국은 이 혜택을 누가 받느냐? 이거 중국이 만든 말이에요. 중국인들. 우리나라의 중국, 우리 길림성에 사는 동포들 다 중국인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중국인들한테 대한민국 국적을 쉽게
주자는 얘기인데, 자, 이렇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걔들이 나자말자 대한민국 국적 받고, 저 올라가서 무상교육 받죠. 지원 다 받죠. 특히 의료 지원 다 받죠. 그래서 얘가 18세가 됐을 때, 성인이 돼서 이제 국적을 선택해야 될 때 돼서, 그럼 군에 가야 됩니다. 그동안 혜택은 다 받지만 군대 갈 때, 나 중국 국적 선택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이냐? 이게 바로 여기 와 있는 중국인들의 자녀를 위한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중국화, 중국 속국이 되겠다는 이 문재인 정권의 한결같은 불종적인 중국에 대한 불종적인 자세의 연속으로 나온 정책 법안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우파 단톡방에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좀 1분, 2분만 내셔가지고 그냥 네이버나 그걸로 들어가면 바로 그냥 반대 청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원을 좀 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도록 우리가 막아야 돼요.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왜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비 오는데, 예? 뭐 때문에 여기 쭉 서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길 건너서 9명 이상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네, 문재인 때문입니다. 예, 대통령이라는 자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생고생하는 거예요. 저도 이 시간에 어디 놀라 좀 가고 싶어요. 예, 내 친구 좀 만나고 싶어. 예, 어디 가서 푼돈이라도 좀 벌고 싶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생고생하고 이런 트럭에다가 이런 거 시설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이렇게 어렵게 이 고생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도둑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지나가는 차 타고 다니시는 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해 못하는 분 많을 거예요. 대통령이 도둑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소리 지르고 있어요. 도둑놈도 보통 도둑이 아니야. 완전 아주 1급 도둑놈, 강도 수준의 도둑놈. 청와대를 도둑놈 소굴로 만든 놈이 누구야? 에? 누굽니까? 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길에 지나다니시는 분들, 차 타고 지나다니시는 분들에게 내가 여쭤봅니다. 이 나라 도둑놈 소굴로 만든 놈이 누구야? 네? 지금 이 검찰청이 여기 있어요. 여기도 검찰청 건물이 있고 이거 박살내는 놈이 누구야? 멀쩡한 검찰청을 갖다가 자기 손아귀에 쥐고 완전히 질 것처럼 이거 조작하는 놈이 누구냐 이거. 나라 돈으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바이든에게 사기치고 온 놈이 누구야? 이놈이 문재인이가 말해요. 아주 친미로 돌아섰더라고. 예, 친미.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들 다 웃었을 거야. 예, 이놈이 친미입니까? 예? 새빨간 놈이지. 예, 빨간 놈은 무조건 반미입니다. 미군 철수, 이게 반미주의자 빨갱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니, 지 장관 나부랭이들 쫙 다 전부 다 말이야. 주사파 빨갱이들을 전부 앉혀놓고 지만 바이든한테 찾아가가지고 반미로 친미로 돌아선 것처럼 하면은 그건 믿을 놈이 누가 있어? 예, 완전히 쇼입니다. 쇼. 예, 문재인이가 미국 가서 쇼를 부리고 왔어요.
이게 문재인 가짜 대통령, 도둑 대통령, 사기꾼 대통령, 나쁜 놈 대통령. 야, 요새 말이야, 시중에 문재인 여펀네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 예? 내가 꾸며대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구두는 몇 켤레냐?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옷은 몇 벌이야? 야, 이게 꼴이 뭐야, 이게, 지 남편도 도둑놈인데, 여펀네까지 이렇게 국민과 등을 돌리고 어떻게 사냐. 이제 말이야, 대통령 선거 10달밖에 안 남았어. 내년 3월 9일이야. 아주 결판 날 거야.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여기 지나다니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문재인 참패입니다. 참패.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참패! 왜 참패냐?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렇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이렇게 돈 뿌려대고, 문재인 돈 어떻게 뿌리는지 알아요? 따라라라라. 이게 문재인 돈 뿌리는 소리야. 따라라라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문재인 돈 뿌리는 소리입니다. 에? 얼마나 뿌려댔으면은 지금 나라 금고가 말이야 달랑달랑해. 지 실력이 없고 지가 거짓말만 시키고 도둑질만 하고 하니까 돈을 뿌려가지고 어떻게 좀 민심 좀 살려고 말이야. 환심 좀 얻으려고 말이야. 이따위 짓하고. 야, 이거 말이에요. 지금 나라 꼴이. 지금 검찰청 여기 있잖아. 검찰청. 검사들 손발 다 잘라버리고. 도대체가 이런 놈인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앞으로 문재인이가 안 돼. 그러면 조사 못해. 문재인이가 이거는 조사해. 그러면 조사 들어가. 이게 앞으로 지금 이 검찰청, 대검찰청 여기에서 지금 다 수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 헌법 위반이고, 이거 말이에요. 사건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이거 다 위법이야.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래? 10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말이에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무슨 뭐 문재인의 지지도가 뭐 40몇 프로 좋아한다. 그건 누가 믿어? 맨날 조작만 하고. 조작의 왕인데, 문재인은. 그건 누가 믿느냐고.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조작, 그리고 사람 뽑을 때는 전부 다 낙하산. 전라도가 80%. 나라를 완전히 대한민국하고 전라도하고 수동강이 딱 만들어 놓고 말이야. 낙하산으로 그냥 하고. 아주 해도 치사해. 해도 보통 야비한 숫자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이렇게 경찰 아저씨들 여기 와서 고생하게 만들어. 야, 참 이거 꼴 좋다. 내년 3월 9일날 어떻게 되나 보자. 문재인이가 내년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가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부정선거! 아마 대대적으로 꾸밀걸. 왜냐면 부정선거 아니면은 도저히 정권 연장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대엽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이회창 때 김대엽 사건이라고 이회창 대통령 후보 멀쩡한 그 아들 둘이 병역 기피했다 이렇게 사건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헐떡 뒤집어 놓고 뭐 이런 거 만들지도 몰라요. 이런 거 없이는 대통령 당선될 수가 없어. 여당이 어떻게 당선이 돼? 10달밖에 안 남았는데 완전히 지지도가
곤두박질인데 뭐 40% 몇 프로다 이거 거짓말 시키고 여론 조작 다 하고 말이야. 지금 울산에 그 여론 조작한 거, 선거 조작한 거 이것도 지금 아직도 조사도 안 하고 있어. 조사 다 수습시켜버렸어 문재인이. 이래가지고 경찰 아저씨들 완전히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들이 정말 거룩한 꿈을 품고 이 나라를 위해서 경찰에 투신을 하셨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도둑놈 같은 대통령 심부름이나 하고 말이야. 야, 이 서초경찰서 여기서 앞에 보이는데 정말 어느 검사가 말해요. 택시기사를 때렸어. 그런데 경찰서에 붙들려갔거든. 경찰서에서 이놈이 신분을 속인 거야. 알고 보니까 굉장히 높은 검사놈이야. 이따위 심부름이나 하고 잡아줬고 말이야 경찰이. 얼마나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애국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이런 경찰 아저씨인데 이렇게 여기에 말이에요. 이제 날씨는 좀 풀려서 조금 낫다. 그 추운 날에 고생하고 문재인이 이 조작극에 바이러스 조작극 이게 얼마나 거기서 고생을 했어요. 지금 말이에요. 여기 지금 9명 이상 못 온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4명이 딱 서 있는 거야. 왜냐면 9명 이상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길 건너에서 저렇게 쭈그리고 서서 계셔. 또 여기도 쭉 가다가 9명 이상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4명. 조금 지나서 또 5명, 4명.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하철에 들어가 봐요. 완전히 콩나물 시루야, 지하철은. 체온제 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 동대문역, 동대문역, 의정부역, 불광역, 서대문역, 서초역, 강남역, 역삼역 어디든지 가봐. 체온 재는 사람이 지하철에는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열차마다 바글바글 완전히 콩나물 시루야. 바글바글 하면 안 돼. 사람 띄워놓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 이게 뭐냐? 완전히 바이러스 가지고 코로나 가지고 이게 국민 탄압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집회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지금 썰렁하게 말이야. 하나 둘 셋 4명 딱 서 있네. 저 길 건너에 한 6명 서 있고 이쪽에 또 서너 명 서 있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게 공산국가지. 이렇게 문재인이가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생고생하는 겁니다. 저도 힘들어요 말하기가. 뭐 때문에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한 대통령이 도둑놈이기 때문이야. 대통령이 사기꾼이기 때문이야. 대통령이 부정선거 조작꾼이기 때문이야. 얼마나 사기를 치고 사기 안 친 듯 이렇게 위장을 했습니까? 벌써 장관도 낙하산이야.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장관도 완전히 거의 다 도둑놈 수준이야. 도둑놈 되면 장관 되기 쉽습니다. 도둑질해야 장관 돼. 사기쳐야 장관 돼. 이게 말이야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진짜. 완전히 부정부패 소굴로 만들어버렸어. 대한민국을 부패 소굴로 만들어버렸어. 사기 소굴로 만들어버렸어. 청와대가 사기 소굴 도둑놈의 총본부가 청와대야. 야, 그러니까 검찰이 무서운 거야. 검찰 손발 다 잘라버리고. 야, 지는 안 잘라질 것 같아? 야, 네가 내년 3월 9일 10달 남았다. 10달. 10달 후에 네 똘마니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 어? 야,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 같아?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 봤잖아. 국민의 심판. 정말 문재인은 당장 올감해가지고 영창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깜빵에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한 100년 300년 그렇게 못 살겠지만은 가둬야 돼. 문재인 가둬야 됩니다. 당장 가둬야 됩니다. 문재인. 왜냐하면 도둑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기꾼이기 때문에. 가둬야 돼. 구속해야 돼. 우리 박근혜 대통령 나와야 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제 국민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 참 슬픈 일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대통령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나가지고 밧줄에 엮여서 감옥에 쳐 넣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자는 지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대신에 한 사람을 나쁜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생사람 잡는 대한민국. 예, 절대로 국민이 용서 못할 겁니다. 절대로 하늘이 용서 안 할 겁니다. 두고 보자, 제인아. 문재인 이놈 큰 코 다칠 거다. 깜빵에 가고 말 거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박근모 회장 진동란입니다. 제가 5년 동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일부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집회에 나가면은 야, 거기에 나가면은 돈 얼마 받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나라가 더 망해봐야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겠나 이래 생각해가지고 제가 5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이 겪은 일반 시민으로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호를 하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하면 대통령 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사형.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재판할 때 어떤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나가시니까 연병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건물의 청소부 아줌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청소부 아줌마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만 지나가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정의당 알고 보니까 당원이었어요. 이 당원이 월급은 110만원 받지만은 당비를 10만원을 내요. 그러니까 우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먹을 때 이 사람들은 5, 60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돈을 일부 시민들은 돈을 받고 나가는 줄 알아요. 우리가 나오면은 시간 뺏기죠. 또 보험금 내야죠. 우리가 활동하려면은 기금을 내야죠. 그래서 우리 우파들은 지금 단번에 5년 동안 결과를 볼 게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단체, 우리 이박근모 같은 단체지만은
단체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이제 장기전으로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지를 구축하지 않고는 이 자빨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작은 소모임이지만은 진지를 많이 구축해가지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은 한꺼번에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우리 동료들 중에서 공수처법 통과할 때 여의도에서 몇 박 며칠을 숙식을 했어요. 그때 5천만에 한 명,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저 분신하신 분, 우리가 이박근무 회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박근무는 이름을 제가 만든 거는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과 이 박자는 박정희 대통령, 부국강병 박정희 대통령님과 그리고 근자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니셜을 따가지고 LPK라고 지었습니다. LPK는 L, 리버티, 자유, 피스, 평화, 인 코리아, 한국의 자유 평화를 위해서 조그만 일이지만은 크게 가슴을 묻고 여러 사람한테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막상 올라와 보니까 할 말은 많지만은 처음으로 무대에 서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우파들은 단번에 저 자발들을 이길 생각하지 말고 여러 소모임 단체를 결성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작은 진지를 구축하셔가지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한꺼번에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만 손가락으로만 글씨를 써가지고 SNS나 올리지 마시고 그 현장에 자그만 한 사람이지만은 꼭 참여하셔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우파가 됩시다. 그리고 저는 5년 전에 문재인이가 어떤 방송에 대담하는 걸 봤습니다. 반일을 하고 반미를 하면서 자기 자식 새끼들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학을 보내고 아주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요. 위장 전입이나 세금 탈루라든지 이제는 도둑년 남편 장관으로 보내고 밀수꾼 남편 장관으로 보내고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서울 부산 선거도 성폭력으로 해서 이 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면은 내로남불.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딴 사람은 하면은 안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제 자녀가 의대를 보내가지고 지금은 개원을 했습니다. 조국이 딸을 갖다가 자기 딸을 의사를 만들려고 그렇게 가짜 증명서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울분이 터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아무것도 실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사 면허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치료를 받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끝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문재인은 충성을 다할 것을 문재인은 굳게 다짐.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